안녕하세요, 여러분. 병선쌤입니다. 오늘 뭔가 의도치 않게 뒤에 있는 이 배경과 제 옷이 보호색이 되어버렸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요, 여러분이 중국어를 하시면서 회화를 하시든 HSK를 하시든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글자 같이 한번 좀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요 화면에 떠있는 이 세 글자인데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쵸? 특히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글자를 제일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오늘 내용은 구조조사 더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친구는 정말 흔하잖아요. 그죠? 뭐뭐 더 하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구조조사인데요. 요거를 그래도 잘 하시지만 다들 요 더는 많이 헷갈려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봐야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더 활용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더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입니다. 이 명사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커피, 핸드폰, 컴퓨터, 책 이런 것들이 다 명사죠. 이 더라는 친구는요, 명사를 꾸며주는데 명사를 뒤에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이 더는 뒤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명사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문 뭐가 있을까? 아빠의 커피? 어떻게 하면 돼요? 爸爸的咖啡 그죠? 나의 핸드폰? 我的手机 그러면 남동생의 컴퓨터? 弟弟的电脑 그죠? 이렇게 항상 이제 뒤에다가 명사를 붙여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 더 앞에 오는 거는 형용사 같은 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더의 의미는 뭐뭐의란 뜻도 있지만 뭐뭐인, 뭐뭐한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예쁜 핸드폰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漂亮的手机 그죠? 漂亮的手机 아니면 예쁜 얼굴은 뭐라고 하면 돼요? 漂亮的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더의 뒤에는 꼭 명사가 온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앞쪽에는 이제 그 의미에 따라서 뭐뭐인, 뭐뭐한, 뭐뭐의 요거에 따라서 품사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더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더는 굉장히 또 많이 쓰이는 더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시험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더의 뒤에 어떤 품사가 오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시험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더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더는요, 여러분 땅 지자 더예요. 이 땅 지자 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미부터 설명을 이제 그냥 한글로 편하게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뭐뭐 하게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더 그다음에 뒤에 어떤 뭐 동사수러 이런 거 형태로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자, 우리 퇴근을 했어. 퇴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프게 힘들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집에 간다. 기쁘게 집에 간다. 어떻게 하면 돼요? 高兴的回家 그죠? 高兴 기쁘다. 回家 집에 가다. 요거를 합쳐서 高兴的回家 그러니까 중간에 더만 집어넣어 주시면 뭐뭐 하게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열심히 공부한다. 认真 이거 써서 认真的学习 열심히 일한다. 认真的工作 뭐 이런 거 그죠? 만들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힘들게 또 이제 일을 하니까 힘들다, 수고스럽다, 辛苦 요거 써서 辛苦的工作 요거는 중첩을 써서 되게 많이 또 표현을 하죠. 신신쿠쿠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니까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 중간에 있는 땅 지자 더는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에 있는 더가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더는요. 정도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먹는다. 근데 이 먹는 행동에 대한 정도가 어떤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먹는다. 나는 천천히 먹는다. 나는 빨리 먹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말한다. 나는 말하는데 어떤 정도로 말하냐면 나는 되게 빠르게 말을 한다. 나는 천천히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 양옆을 연결해주는 조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말이 또 어렵고 되게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시 같은 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중국어를 공부를 하시고 중국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말한다. 말한다 중국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말한다? 我说 그죠? 我说 그러면 유창하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중국어 좀 유창하게 하고 싶죠? 유창하다라는 단어는 리오리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말하는데 말하는 정도가 유창하다라고 할 때는 더를 중간에 집어넣어주면 된다. 我说的流利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런 뭐 리올리 같은 형용사 앞에 그냥 일반적으로 很 같은 거 많이 붙이니까 我说的很流利我说的很流利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더는요, 여러분 중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더 앞에는 무조건 수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어를 말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我说汉语 그죠? 그런데 나는 중국어를 말하는 정도가 되게 유창하다라고 해서 我说汉语的很流利 이게 안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중국어를 말한다 라고 한번 끊어주고 근데 말하는 정도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문장을 보시면은 我说汉语 그죠? 나는 중국어를 말하는데 说得很流利 그죠? 말하는 정도가 아주 유창하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 덜을 세 가지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더 많은 내용이 나오겠지만 아주 그냥 큰 틀로는 이 정도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세 번째로 다뤘던 이 정도를 나타내는 연결해주는 이 더는요. 정말 많이들 헷갈리시고 문법적인 오류도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시험에서도 이거를 또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덜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 우리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즐거운 내용 가지고 와서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